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필기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 3회, 그쵸? 세 번째 과목 운영체제 풀어볼 건데요. 자, 2016년 3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2016년 3회 시험을 보시는 건 아니죠. 그쵸? 자, 실제로 시험 문제 2016년 3회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항상 이론을 철저히 공부하고 가시면 그런 기본 핵심 개념을 이해하시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 과락 없이 고등점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죠. 자, 그런데 운영체제 과목이 시험 범위가 좀 더 확대되면서 어떻게 해요? 신규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분산운영체제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보안과 관련된 문제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이 나올 거예요가 20문제 중에 5문제, 6문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3문제, 2문제 이렇게 살짝살짝 나오는 과목이니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기출문제 시간인 것 같아요. 자, 2회차의 난이도는 낮았어요. 하지만 2016년 2회차는 오히려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다라기보단 낯선 문제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전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가지고 이 과목의 난이도를 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최근 1년, 그렇죠? 2년의 흐름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운영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핵심 이론 바탕으로 문제의 풀이 과정이 중요한 풀이 문제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하고 가신다면 최소한 가락극정 없는 과목이고요. 오히려 고득점이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자신감 붙는 과목입니다. 자, 얘기를 드렸듯이 항상 운영체제와 관련된 하위 섹션에서 문제는 고르게 나와요. 20문제가. 그렇죠? 네. 좀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뒷부분에 편중돼서 문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들어가기는 해요. 그렇죠? 네. 분산운영체제나 유닉스 또는 보안, 그렇죠? 네. 이쪽 문제가 이제 추가가 되고 난이도 조절이 약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여러분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80점,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봤을 때 이 과목은 80점 이상 여러분 노력하신 만큼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41번부터 20번 문제 꼼꼼히 봅시다. 자, 여러분 2016년 3회는요. 오히려 산업기사가 난이도가 좀 더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산업기사 문제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 회차 문제가 좀 쉽더라도 고르게 공부하고 가셔서 고득점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당부해드립니다.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왔었던 기출문제인데요. 다중처리 기운영체제에서 자, 주종처리기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나와 있어요.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리기가 여러 가지이죠. 여러 개. 다중이니까. 근데 그 다중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주를 한 개 그리고 나머지 슬레이브를 여러 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종 프로세스는 입출력 발생 시에 주 프로세스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주가 있고 종이 있으면 그래도 여기에 조금 비중이 있겠죠. 그럴 때 입출력을 슬레이브는 못하기 때문에 마스터에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 프로세스는 입출력 연산 작업을 수행한다. 그렇죠? 입출력과 연산 작업. 그럼 종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까요? 종 프로세스는 연산 작업만 한다. 종 프로세스서들이죠. 연산 작업 중심으로 처리를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 처리기를 종으로 지정하고 아니죠. 제가 하나를 주. 이 글자 하나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서 아유, 기사 시험이 정말 치사하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 고득점 맞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문장 자체는 처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프로세스만 OS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그쵸? 자, 42번 넘어갈게요. 자, 42번. 파일 구성 방식 중 해서 오래간만에 나오는 거네요. 자, 인덱스 종류 중과 관련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I3의 색인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해줬어요. 자, 파일 구성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I3 파일의 물리적인 색인 구성이, 그죠? 디스크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죠? 예. 색인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색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디스크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 개구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색인을 구성하는데 다음 중 색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볼륨 인덱스 처음 들어보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특성이 실린더, 트랙, 마스터, 이냐에 따라서 인덱스 종류 세 가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자, 운영체제의 특징이 이런 거죠. 운영체제가 뭐기는 여러분이 그래도 단순함기가 아니고 이렇게 절차를 공부 한번 하고 가시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페이지 참조열에 대해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피포를 사용하였다라고 해서 프리와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요, 이 전체적인 20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도 피포라고 하는 좀 쉬운 알고리즘을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 참조율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는데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너무 많네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지에 여러분 꼼꼼히 풀으셔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페이지 참조율, 즉 페이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CPU가. CPU가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CPU는 메모리와 관련돼서 메모리를 읽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메모리에 넣었다 뺐다. 메모리 자체가 좀 제한된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CPU에 있는 자료들이 여기에 참조열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가는 방법에 페이지 교체 기법이 뭐가 쓰였어요? 피포. first in, first out. 이 페이지들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다가 메모리 프레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고 페이지 교체의 대상을 피포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 페이지 부재의 횟수는 입니다. 자, 그리고 활성화된 페이지 프레임의 수는,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를 세 프레임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처음 모든 프레임은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풀이하시면 되겠죠. 자, 원래는 제가 오른쪽에다가 좀 더 적는데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온 페이지 참조열이기 때문에 자,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도 하단에 여러분 꼼꼼히 체크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이 몇 개? 3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 프레임을 여기다가 적을게요. 3개라고 합시다. 그렇죠? 프레임 0, 1, 2. 뭐 프레임 번호는 1, 2, 3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이 3개다. 메모리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다. CPU는 뭐요? CPU는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고 주기억 장치를 이용하려고 할 때, 자, 페이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자, 봅시다. 처음엔 비어있기 때문에 정말 비어있죠. 자, 그러면 7, 2 들어와야 되죠. 자, 그래서 7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7, 자, 7을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없어요. 그쵸? 이걸 페이지 폴트,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폴트에서 7을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라고 제가 적을게요.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들어와야죠. 7. 그죠? 네, 7. 자, 지금 7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0 요청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또 없네. 라고 해가지고 저기 F자라고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꼭 F자 안 하셔도 체크하시면 돼요. 제가 좀 위에다가 적을게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없다. 그럼 데리고 와야죠. 두 번째 프레임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7, 0 있는 상태에서 다시 뭐요? 1 요청하면 없으니까 폴트 체크하고 1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자, 7 메모리에는 지금 0, 1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2를 요청을 하잖아요. 없어요. 페이지 폴트. 그죠? 없지요.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페이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2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쫓아낼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뭐예요? 피포 알고리즘이다. 그죠? 네, 피포가 여기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7, 0, 1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뭡니까? 그죠? 들어온 걸 쫓아내라라는 거기 때문에 7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2를 데리고 와요. 그죠? 네, 그럼 지금 페이지에, 자, 페이지 프레임에는 2, 0, 1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0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폴트 부재 아니죠. 자, 그러면 2, 0, 1 있는 상태에서 3 요청했더니 어때요? 없다. 그렇죠? 자,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2, 0, 1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니? 2, 0, 1 중에는 0이죠. 그래서 0 내쫓고 3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2, 3, 1 그쵸? 예. 자, 봤더니 뭐예요? 0 요청했더니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도 피포 나머지 있는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니? 여기죠. 0 들어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2, 3, 0 있는 상황에서 4 요청하고 해서 진행을 여기까지 하는 거죠. 알고리즘은 간단한데 참조율을 좀 지나치게 많이 줬어요. 빨리빨리 하시고 여러분 다음 풀이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자, 그럼 2, 3, 4 했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피포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2, 3, 0 중에서는 2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4죠. 그래서 4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피포 알고리즘보다 좀 더 개선된 알고리즘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4, 3, 0, 2가 없으니까 폴트고 3 내쫓고 2 들어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4, 2, 0. 3 바로 내쫓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폴트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3 없으니까 이 자리가 3. 자, 그럼 피포가 어떻게 되는지 규칙성 보이시죠? 차례대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4, 2, 3. 폴트 해가지고 없고 어떻게 해요? 꽉 찼으니까 교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0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서부터 0. 그렇죠? 예. 0, 2, 3. 어이구, 다행이네요. 3 있고요. 0, 2, 3 있는 상태에서 2 있죠. 자, 그 다음에 0, 2, 3 중에 1 요청했는데 뭐예요?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누가 나가죠? 자, 이번에 잘 따라오셔야 되죠? 0이니까 그 다음에 2가 나가고 1인 거죠. 자, 그러면 0, 1, 3. 또 없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0, 1, 3 중에 누구요? 여기죠. 그렇죠? 예. 너무 빼곡하지만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꼭 하시는 연습 하시고 가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랑 확실히 다릅니다. 0, 1, 2 있는데 0 요청하니까 있고요. 0, 1, 2 있는 상태에서 1 있으니까 있고요. 0, 1, 2, 2에 7 요청하니까 뭐예요? 없어요. 그쵸? 예. 자, 없으니까 어떻게? 교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0 내쫓고 7. 그쵸? 7, 0, 1, 2. 아이고, 또 없네요. 그쵸? 예. 자, 그래서 0 다시 들어오고 7, 0, 2. 아유, 마지막까지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피포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행됐다. 1.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의 페이지 부재의 횟수 해서 물어보면 뭘 세야 돼요? 이렇게 폴트, 페이지 폴트. 그죠? 예. 교체된 적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없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간혹 마지막에 어떻게 최종 페이지 프레임에 남아있는 페이지 번호는 701.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페이지 부재 횟수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해서 뭐예요? 15. 그렇죠? 오히려 피포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재 횟수가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 아유 넘어가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44번 넘어갈게요. 44번은 운영체제의 기능해서 자, 운영체제란의 문제가 항상 2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네, 이번 회차에서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네요. 자, 운영체제는 누구요? 사용자와 그죠? 하드웨어 사이에 있는 그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그죠? 자, 컴퓨터의 자원들,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드웨어적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그래서 효율성. 그죠? 자, 입출력에 대한 일을 대행하거나 사용자가 컴퓨터를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편리성, 그렇죠? 자원 입장에서는 효율성.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사용자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 언어로 번역시키는 건 운영체제가 아니고 번역기가 하는 거죠. 저 컴파일러 같은. 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신뢰성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효율성, 편리성,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성과 관련된 설명을 44번에서 했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스레드 용어죠. 스레드 하면 이 용어가 각 과목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어 하시기는 한데요. 그렇죠? 기출됐던 용어는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스레드는 뭐예요? 경량, 가벼운, 프로세. 자, 서가 아니고 스예요. 자, 프로세스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스레드, 경량 프로세스에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눈 거죠. 그게 스레드죠. 그렇죠? 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죠. 한 개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거죠. 있다. 자, 첫 번째, 그렇죠? 1번입니다. 얘기할 건 이거예요. 자, A형과 B형 문제 있잖아요. 시험지에. 그러면 A형과 B형이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문제 나와요. 그죠? 시험지 A형 받으셔도 B형 받으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A형이 더 쉽거나 B형이 더 쉽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동일한 문제인데 문제의 순서, 이 45번 문제가 43번에 가 있다거나 이런 거예요. 보기도 안 변해요. 보기도 1, 2, 3, 4 동일합니다. 자, 커널 스레드의 경우에는 운영체제의 스레드를 이용한다. 사용자 스레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스레드를 운영하고요. 스레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떠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의 성능,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조금 더 여러 개의 스레드로 나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밑으로 읽어서 여러분 처음 나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요. 명확한 답을 그러니까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객관식으로 푸는데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름이나 연도를 가지고 보기 지문에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없고요. 자, 46번 볼게요.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디스크를 그렇죠? 접근하는데 트랙을 접근하는데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걸 뭐예요?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케줄이 계획자는 거죠. 자, 디스크에는 트랙이 있어요. 그러면 어딜 먼저, 그렇죠? 어딜 나중에.
그쵸? 방문할까? 자, 그 다음에 SSTF는 자주 나오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 문제로 나왔네요. 자, 적합하지 않은 것은 SSTF 하면 제가 항상 어디에다 동그라미 씁니까? ST, 그죠? 예, seek time, 즉 트랙을 접근하는 시간이죠. 그죠? 디스크 내의 트랙을 접근하는 시간이에요. 자, S는 뭐예요? shortest, 당연히 가장 짧은 거리를 first,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 먼저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탐색거리가 가장 짧은 요청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다 해서 shortest 영어 보시니까 짧은 맞죠? 자, 일괄 처리 시스템보다는 대화형 시스템에 적합하다. 아닙니다. 자, 얘는요, 2번 일괄입니다. 자, 일괄, 배치 처리죠. 일괄은 뭐예요? 모아놨다 처리하는 거죠. 그쵸? 네, 대화는 뭐예요? 그때그때 해야죠. 답을 해야죠. 자, 그럼 일괄은, 그쵸? 일괄이 좀 더 SSTF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몇 번 트랙을 접근해야 되냐? 총괄로 묶어놓고, 그 중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 그때 들어오면 지금 가장 누가 짧은지를 따지는 게 힘들단 말이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괄입니다. 자, 가운데 트랙이 안쪽이나 바깥쪽 트랙보다 서비스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가장 끝보다는 안에 집중적으로 서비스 받을 확률이 높다. 이 얘기하는 거죠. 헤드에서 멀리 떨어진 요청은 갈 일이 좀 더 없어요. 그래서 기하 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SSTF의 좀 주의할 점, 단점이지 안타까운 점. 자, 47번 갈게요. 자, 스케줄링. 자, 스케줄링 방식 중에서 자, 무슨 스케줄링인지 얘기를 안 했네요.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얘기를 합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즉 CPU 스케줄링, 그쵸? 예, 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디스패처이죠. 자, 라운드 로빈. 아유, 영어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한글로 나왔네요. 라운드 로빈. 자, 둥글게 방식에서 시간 간격을 무한히 크게 하면 어떤 방식과 동일되는가. 자, 이 지문은 산업기사에서도 나왔고, 저 기사에서도 자주 보기로 나오는 지문인데 이번에 문제화했습니다. 자, 라운드 로빈 방식은 CPU 스케줄링은 어떻게 구별하셔야 돼요? 선점과 비선점을 먼저 구별하셔야 되는데 라운드 로빈은 뭐예요? 선점 방식이죠. 그렇죠? 라운드 로빈. 그렇죠? 자, 그런데 선점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을 두고 시간이 넘으면 패스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제한된 시간, 그렇죠? 타임 슬라이스가 시간 간격을 크게 한다라는 거, 무한히 크게 한다라는 건 선점의 의미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선점. 충분히 주겠다 시간을 다시 충분히 시간을 부여하겠다. 그렇죠? 프로세스한테. 그러면 무슨 방식과 동일합니까? 피포 방식. 차례로 하는 거와 동일한 거죠. 그렇죠?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가 아니고 충분히 수행하고 그 다음 요청에 의해서. 자, 반대로 얘기하면 피포 방식은 비선점 방식이고요.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을 선점 방식으로 구현한 게 라운드 로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47번 이런 문제로 구성이 더 깔끔하게 해서 객관식 문제로 나왔었네요. 자, 48번 넘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짧죠. 자, 용어 문제예요. 자, 메모리와 메모리. 예, 뭐가 있습니까? 메모리에는 항상 주소가 있죠. 위치를 접근을 해야 되니까 주소 참조를 하고 있죠. 자, 버추얼 메모리에서 메인 메모리로 페이지를 옮긴다. 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는 여기요. 가상 메모리에 있죠. 그죠? 네, 가상 메모리. 그죠? 메인 메모리, 주 메모리. 그쵸? 네. 자, 그럼 가상 메모리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걸 주 기억 장치로 옮긴다. 페이지를. 그죠? 네, 페이지의 위치를 잡는 거죠. 네, 그럴 때 주소를 조정을 해요. 그죠? 가상 메모리는 좀 더 크고 보조 기억 장치고 좀 작아요.
위치를 상대적으로 오프셋 계산을 하는데, 자, 가상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뭐예요? 가상 주소. 이 메모리에 주소 있죠? 주 메모리에 있는 거는 주 주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주소를 매핑한다라는 거죠. 대응시킨다라는 거죠. 매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프셋, 상대적인 거리로 위치를 잡는 건 예, 매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48번이었습니다. 자, 49번 문제. 자, 운영체제, 분산 운영체제죠. 하나의 운영체제가, 그쵸? 예, 시스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산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나눠서 처리를 해요. 자,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왜 이렇게 분산 운영체제를 하냐고요? 신뢰도, 시스템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이에요. 자, 신뢰도 향상, 자원의 공유, 보안의 향상, 연산 속도 향상. 보안과 관련돼서는 향상시켜야만 한다. 이고요. 부족한 점이죠. 자, 그쵸? 보안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49번은 3번입니다. 보안을 염두에 둬야 된다. 보안이 어렵다. 그쵸? 네. 자, 50번.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요.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가상 메모리와 관련된 구형 기법이죠. 자, 그럼 차이는 뭡니까? 페이징에서는 단위가 뭐예요? 페이지라는 단위를 가지고 메모리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세그먼트, 그렇죠? 단위죠. 자, 페이징 기법에서는 주소 변환을 위한 이 변환을 매핑이라고 했죠. 페이지, 맵 테이블, 매핑 테이블이에요. 여기서도 맵이라는 단어 있으니까 앞전 문제에서 여러분 매핑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필요하다. 그죠? 주소 변환에 매핑 테이블에 기억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프로그램의 일정한 크기, 고정 크기로 나눈 작업, 일정한 크기, 걔를 페이지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하나의 작업의 크기가 각각 다른 논리적인 단위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위를 뭐라 그래요?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논리적인, 그쵸? 가변 단위, 얘는 고정 단위라고, 크기가 일정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페이징 기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메모리를 할당받고 나서 남는 공간, 그쵸? 내부 단편화와 들어가지도 못하는 외부 단편화의 문제를 구별을 해놨는데요. 자, 세그멘트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그렇죠? 동적으로, 유동적으로, 크기도 다르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는 발생 안 하고요. 세그멘테이션과 관련된 기법에서는 외부 단편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예요, 문제. 자, 그러면 페이징 기법에서는 뭡니까? 내부와 외부 모두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 단편화. 그렇죠? 자, 그래서 세그먼트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예요. 그렇죠? 페이징은 내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가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51번 볼게요. 반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지칠 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죠. 자, 기출문제 반복됐던 이 문제, 영어로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페이지 교체 기법에서 각 페이지마다 참조 비트와 수정 비트가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NUR 알고리즘 많이 나왔죠. 자, 52번. 얘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은행원 알고리즘은 자, 이번 회차 20문제에서 교착 상태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데드락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프로세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교착 상태죠. 자, 데드락 나쁜 겁니다. 자, 데드락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자, 상호배제와 점유화되기, 비선점 조건, 환영되기가 만족해야 데드락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교착 상태의 정의와 교착 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해결 방법 4가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럼 발생하면 해결해야죠. 예방, 회피, 발견, 회복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행원 알고리즘, 뱅커스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요? 회피 기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서 어버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영어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쵸? 예. 자, 43번. 기사 수준 문제는 아닌데 오래간만에 또 나왔네요. 버퍼링과 스플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죠. 버퍼링과 스플링은 페이지 교체 기법 종류 중에 하나이다. 틀렸죠. 자, 스플링 용어 보시고 버퍼링과 스플링의 구체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죠. 주기억 장치 일부를 버퍼링 하는데 사용하는 거고, 예, 보조기억 장치로. 자, 스플링은 디스크의 일부. 그렇죠? 보조기억 장치 사용하는 요 차이점인 거죠. 자, 그래서 53번은 답 1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닉스 문제가 이번 회차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원래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죠. 3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2회차에 유닉스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서 다시 난이도 조정을 해서 관연도 기출처럼 간단한 문제가 유닉스 문제가 이번 회차에는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유닉스 문제가 이미 문제 형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생뚱맞게 난이도 깊이 있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유닉스에서 파일 사용 권한 지정과 관련된 명령어. 자, 유닉스 운영체제는 뭐예요? 윈도우처럼 여러분이 아이콘, 그쵸? 그래픽 상황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어를 알아야지 명령을 내려서 컴퓨터한테 기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한 지정에 대한 명령은 체인지 모드 해서 3번이죠. 그렇죠? 자, 55번 볼게요. 프로세스의 상태. 아이고, 난이도가 너무 떨어졌네요. 그렇죠? 프로세스의 새로운 문제이긴 한데 이건 새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경향도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충실히 공부하시라는 거죠. 프로세스의 상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프로세스는 일단 준비했다가 CPU 할당받으면서 실행을 하죠. 레디 상태와 러닝 상태. 그렇죠? 자, 그래서 레디 중에서 누구를 러닝 시킬까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렇죠? 선점과 비선점을 통해서 디스패치 하는 거죠. 그렇죠? 스케줄링을 잡죠.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리퀘스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웨이팅 상태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55번에는 3번이에요. 자, 파일과 관련된 문제,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와 마스터, 그렇죠? 네. 각 사용자별로 만들어지는 사용자 디렉토리로 구성되는 거. 2가지죠. 2계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단계 디렉토리 구조를 간단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57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 2문제째 나오고 있죠. 자, 운영체제에 대한 장단점 앞에서 봤고요. 운영체제는 여러 사용자들이 자원을 공유하게 도와주죠. 맞죠?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자원의 효과적인 경영 및 스케줄링 한다. 우리 스케줄링 많이 배우고 있죠. 다양하게. 자,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뭐예요?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자바 등이 있다. 자바 아니죠. 자바는 뭐예요? 프로그램 랭귀지죠. 아이, 보기를 너무, 그쵸? 예, 쪼잔하게 줬네. 요거 하나 틀려서 이게 4번이 답이에요. 프로그램 랭귀지가 랭귀지 종류 중에 자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언어 종류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그림과 같은 메모리 구성에서 자, 15M 비트 뭐 단위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메모리가 이제 분할되어 있죠? 자, 그래서 메모리, 이거 메모리입니다, 여러분. 메모리에서 빈 영역이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할당된 영역이 있어요. 지금 사용 중이라는 거죠. 사용 중. 자, 그럼 15M 크기의 블록을 메모리에 할당하고자 한다. C 영역에 할당시킬 경우 여기요. 그쵸? 네. 여기에 할당시킬 경우 C 영역에 15M 어떤 정책, 그쵸? 메모리 할당 정책을 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5M은 A 영역엔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20M에는 들어가죠. 여기에 했다면 뭐예요? 퍼스트, 피트였겠죠?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빈 공간을 B, C, D, 22. 그쵸? 봤을 때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즉, 할당되고 내부 단편화가 가장 작은, 그죠? 남는 공간이 제일 작은 효율적인 베스트 상황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뭐, 여기에 보기 중에 넥스트 핏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할당을 시킨 블럭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랬다면 2에 갔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퍼스트 핏이었다면 B형이요. 그죠? 넥스트 핏이었다면 E형이요. 월스트 핏이었다면 가장 비효율적이네요. B형이요. 고르게 지금 각각의 방법이 있는데 이번 58번 문제는 C. 그렇죠? 네. 여기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 어느 게 더 많이 나와요가 아니고 베스트, 퍼스트, 넥스트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베스트 피트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 그림은 처음 나오는 그림이어서 한번 기억에 남게 정리하시고 가세요. 자, 유닉스 문제.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길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난이도가 높지 않게 나왔어요. 자, 유닉스에 쉘이 있죠? 네. 쉘에 대한 설명. 쉘은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은 명령어 해석기예요. 그렇죠? 유닉스에 명령을 내리면 그걸 해석하고 번역하는 거죠. 프로세스 관리한다. 이거 뭐예요? 커널이죠. 유닉스의 핵심. 그래서 2번이고요. 자, 단말 장치로부터 받은 명령을 우리가 키보드로 눌러서 시키면 커널로 보내서, 그렇죠? 여기 커널이 하는 거죠. 해당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게 쉘이 하는 일이고요. 사용자와 커널 사이의 중개 역할,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쉘입니다. 아, 유닉스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4문제 나왔네요. 유닉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 계층적 구조. 파일 구조를 관리를 하고요. 대화식 운영체제 맞고요. 멀티 유저, 여러 사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멀티태스킹, 태스킹이 뭐예요? 작업이죠. 지원합니다. 앞에는 맞고요. 여기 때문에 지원한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식성 높으며요. 장치,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이 높다. 뭐 C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식성이 높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60번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2016년 3회차는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기사가. 그렇죠? 왜냐면 다른 과목들, 그렇죠? 우리 운영체제 과목 말고 다른 과목들의 난이도도 고려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 과목의 출제 경향을 보고 아유 이건 쉬운 과목, 쉬운 회차 이거를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잘 정리하시고 시험 가기 전에는 당연히 핵심 내용도 잘 정리하고 마무리 가셔야 되겠죠. 자,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충분한 시간 여러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